자, 여러분들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네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조금 나갈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나갈 내용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활동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지오지브라로 직접 그래프 그려보면서 관찰했었을 겁니다. 그 관찰한 내용들 선생님이 의도했던 내용이랑 여러분들이 구글 폼으로 제출했던 답변들을 보니까 살짝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못한 성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게 될 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정의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성질, 로그함수의 성질 하면서 정의역, 치역, 그리고 1대1 함수, 그 다음에 미세에 따라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증감 형태, 그리고 x절편, y절편 어떤 점을 지나는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점근선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성질 다음에 교과서 문제들을 한번 봤다면은 정의역을 제한시키고 지금 예제 3번이랑 문제 5번에 보이다시피 정의역을 제한시키고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로그함수 성질 다루고 나서도 로그함수의 예제를 보면은 정의역을 제한시키고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정의역을 스스로 정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을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문제 유형 중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유형이 있구나 라고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해요. 크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유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방금 문제에서 봤다시피 어떠한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그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은 어떤 문자로 치환해서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그리고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접하게 될 거예요. 일단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각각이 단순하게 딱 자기 자신만 나와 있을 때는 단순하게 지수함수다, 로그함수다 라고 나와 있을 때는 상당히 편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성질에서 봤다시피 지수함수는 미세 범위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형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나타내요. 밑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물론 지수함수니까 y는 a의 x제곱이겠죠. 그리고 지수함수 조건 항상 잊지 말라 했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밑의 조건은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로그함수일 때에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로서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다 1대1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로그함수는 y는 로그의 a의 x, 밑을 a로 한다고 할 때 밑의 조건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라는 조건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그 상태로 a가 1보다 크다면 이런 그래프, 그리고 밑인 a가 0과 1 사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밑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왜 지수랑 로그가 주어진 범위에 있을 때는 편하냐 라고 한다면 이만큼을 제가 제한시켰다고 생각을 합시다. 정의역을 파란색 구간만큼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인 경우에도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옵니다. 로그 함수도 같은 논리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만 주어져 있을 때는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양 끝점만 파악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최대 최소를 구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유형이 많이 나뉘고 까다로운 부분이 치환입니다. 치환을 하는 유형은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형태를 치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치환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큰 틀로 나누자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y는 a의 지수에 어떤 x에 관한 식이 들어있을 때 y는 a의 fx 제곱꼴 혹은 로그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a의 fx꼴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통상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fx라는 저 식을 x에 관한 식을 네, 미안해요. 뭔가 잘못 눌려가지고 영상이 잠깐 끊겼었는데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fx라는 꼴을 우리가 통상 t로 치환을 해서 y는 a의 t제곱 꼴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y는 a의 t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밑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그릴 건데 밑이 1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그리게 될 건데 이때 우리가 평소에 쓰던 좌표평면 xy 평면이 아니라 분명히 치환을 했으니까 ty 평면이 될 겁니다. 즉, 뭘 생각해 줘야 되냐? 기존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양의 실수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고려해 줘야 되는 평면은 로그 함수라면은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려해 줘야 되는 주어진 범위, 정의역의 범위라고 하면은 t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x라는 게 어떤 2차식이었다. x에 대한 2차식이었다 라고 해서 t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였다라고 하면 가정한다면 얘는 명백히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같은 경우는 x 값이 어떻게 들어가든 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t는 5 이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t 값이 5가 되겠죠. 그래서 t는 5 이상에서만 고려를 해줘야 돼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역의 범위가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범위는 이만큼인 거죠. 이쪽 범위, 색칠된 범위만 생각하고 앞에는 왼쪽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 혹은 a가 0과 1 사이였다면 최대값을 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치환을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y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가 들어있는 y는이라고 하면 너무 제한시키는 것 같으니까 이런 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 전체를 치환하는 그런 문제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로그였다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x의 a 이런 경우가 될 거고요. 이런 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로그 ax 혹은 a의 x제곱 자체를 치환하기보다 통상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얘를 t로 치환하고 이 자체를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위에처럼 t의 범위를 제한시켜야 할 텐데 t에 대한 범위가 실수 전체인지 아니면 제한되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될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익히 배우고 사용했던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이용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다시 떠올려 보면은 A와 B가 양수일 때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가 항상 크거나 같다 기하평균 루트 AB보다
이 얘기가 되고요.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A와 B가 같은 수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T 같은 경우는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입니다. 근데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경우 곱하면은 곱이 1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항상 크거나 같은데요. 2 루트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2는 계산하면은 숫자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T의 범위가 항상 2보다 크구나. 이 구간에서만 생각을 해줘야 하는구나. 라고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겁니다. 물론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 어떨 때 가장 많이 쓰이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 혹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경우 산술기하 평균이 종종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산술기하 평균이야 라기보다는 곱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 근데 나에게 물어보는 게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은 이런 거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쓰였었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풀이 과정 속에서 산술기하를 하나의 후보로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면은 치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유형이 많아서 선생님이 한 두세 가지로 압축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치환을 할 때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와 로그 둘 다 각각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미세 조건이 있었고요. 로그 같은 경우는 밑과 진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치환을 해야 하고요. 특히 위에서 보면은 지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바로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지수 방정식 부등식 할 때 조금 더 자주 보일 텐데 지수 같은 경우는 밑에 대한 조건이 항상 양수이다 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수 A의 X제곱 자체를 무언가로 치환할 때에는 항상 0보다 크다. 우리가 봤듯이 치역은 항상 양수였다 라는 점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 로그의 조건들도 고려해 주면서 거기에 치환 후에는 치환한 변수에 대한 범위를 고려해 줘야 한다. 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캐치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최대 최소를 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해줄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오지브라 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활동지를 보려고 해요. 이때 활동지를 지금 살펴보면은 선생님이 의도했던 건 항상 마지막 문제에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 4번을 볼게요. y는 7 곱하기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비교하라 했습니다. y는 3의 x제곱과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 이 문제에 숨겨놨던 의도는 평행이동입니다. 근데 구글 폼 제출한 거를 받아서 보니까 평행이동보다는 그냥 y는 7 곱하기 3의 x제곱 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저 그래프의 점근선은 보다 저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난다 저 그래프의 정의역은 보고 치역은 보다 라고 성질들을 논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비교하여 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평행이동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 활동지에 문제들을 넣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따 뒤에 로그를 봐도 똑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평행이동이냐? 그냥 실수배 한 건데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곱하기 7 하면서 어떤 실수배가 된 건데 왜 평행이동이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즉 지수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평행이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그를 도입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2의 제곱은 분명히 4였습니다. 2의 세제곱은 8이었고요. 근데 2의 몇 제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5가 나오는 숫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로그를 도입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 네모가 사실은 로그
밑이 2였고요. 2에 5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든 밑이 3이든 밑이 어떤 양수에 대해서 양수 A를 밑으로 하는데 걔의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양수가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뭐 2의 몇 제곱으로 루트 2를 만든다 라고 하면 이 몇 제곱은 2분의 1이었고요. 이처럼 로그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밑은 3으로 나와 있고 지수가 x입니다. 근데 앞에 붙은 실수는 7이에요. 그럼 7도 밑이 3인 어떤 애로 표현하고 싶은데 3의 몇 제곱을 7이라고 한다면 이 몇 제곱은 당연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3의 7이 될 겁니다. 즉 y는 7 곱하기 3의 x제곱 같은 경우 3 로그 3의 7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쓰면은 지수법칙에 의해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7제곱이 될 거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 평행이동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7만큼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어떤 그래프를?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래서 비교하라는 문제를 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번은 로그죠. 지금 로그 7에 7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랑 비교해라? y는 로그 7의 x와 비교하여 두 그래프 사이 관계를 말하라 라고 했어요. 이때도 보면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y는 로그 7의 7x 플러스 3은요 분명히 로그 7의 x 플러스 3 더하기 로그 7의 7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는 로그 7의 x 플러스 3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보면은 얘는 x축으로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넘겨서 y-1은 로그 7의 x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y 대신에 y-1이 들어간 겁니다. 즉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는 이런 경우에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5번에 4번도 보면요. y는 로그 3분의 1의 3x-12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바꿔보면은 로그 3분의 1의 3의 x-4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얘는 로그 3분의 1의 x-4의 플러스 로그 3분의 1의 3입니다. 즉 로그 3분의 1의 x-4의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까지 풀렸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래 y는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이 활동지를 다시 보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이동을 다뤘던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실수배가 되는 형태, 이러한 형태들 또한 평행이동이라고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도 그렇고요. 학교 시험도 그렇지만 이번에 봤던 3월 모의고사처럼 앞으로 6월, 9월 계속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모의고사 또 수능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가 나올 때 이러한 형태로 평행이동을 숨겨놔요. 그리고 평행이동을 물어보기보다 그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토대로 어떠한 닫혀있는 그래프의 영역, 그 영역의 모양을 보고 거기에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었고 어떠한 형태이고 라는 걸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활동지에서 설명해준 평행이동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다시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평행이동 한 다음에 오늘 뭐 한다 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에 대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 관련해서 먼저 성질과 연결하여 지금 밑에 보면은 활용해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정식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 때 1차, 2차 방정식을 풀 때처럼 그냥 숫자만 대입하고 문자만 가지고 노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기반이 되는 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성질이다 라는 거 잊지 말고 최대한 앞에 배웠던 것과 엮으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y는 a의 x제곱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a의 범위에 따라서 물론 부등식 같은 경우는 a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에 따라서 정해질 거고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대로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뭐 직관적으로 그대로 풀리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수함수가 1대1 함수라는 걸 저번 시간에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사실 얘네는 fx1은 fx2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왔다 갔다 가능하고요. 됐나요? 1대1 함수이면서 당연히 함수니까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 과정은 함수고요. 이 과정은 1대1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쌍방향 필요충분 조건 가능하고요. 그러한 필요충분 조건을 통해서 지수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일단 지수 방정식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뭐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4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5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봤던 것처럼 미시 같은 경우입니다. 미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1, 2, 1이에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니까 일단 함수니까 x1과 x2가 같다면 당연히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도 같을 겁니다. 거기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 대우 명제를 통해서 역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으로 만약에 밑이 같다면 그에 대해서 지수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이 같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fx와 gx가 같다 라고 놓고 해결해주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a는 당연히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치환의 경우입니다. 치환하는 유형이 나뉠 거고요. 치환 같은 경우는 방정식에 a의 x제곱 이러한 꼴이 반복되는 경우에 보통 치환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a의 x제곱을 당연히 t로 치환할 건데 주의할 점은 t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a의 x제곱 같은 경우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형태거나 이러한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치역이 어찌됐건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a의 x제곱 자체를 t로 치환하게 된다면 t는 당연히 양수이다 라는 조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9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54는 0 이런 예를 들어 보면은 당연히 얘를 보면은 이렇게 치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물론 이때 t는 0보다 크다 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는 0 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이때 54는 9 곱하기 6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t-9 그리고 t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t는 9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조건 분명히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6은 무형근으로 사라지고요. 그래서 남는 건 t는 9구나.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지수 방정식의 해는 3의 x제곱이 9가 되는 x값입니다. 즉 x는 2가 위에 있던 지수 방정식의 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환을 하는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지수랑 미세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네 가지 유형 정도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x의 fx제곱은 x의 gx제곱 이런 형태로 나뉠 거고요. 하나는 fx의 x제곱은 gx의 x제곱 이러한 형태도 나뉠 겁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x는 항상 양수여야만 하죠. 왜냐하면 지수의 정의에 의해서요. 지수의 정의에 의해서 양수여야 하고요. 물론 x가 1이 된다면 1의 몇 제곱이 되든 1이기 때문에 얘는 명백히 성립합니다. 즉 항상 x는 1은 해로 판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fx와 gx가 같다고 할 때 나오는 해도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밑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일 건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세 조건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조건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꼼꼼히 파악하고 풀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예를 하나 보여주면은 x의 2x 플러스 1제곱 이 x의 x 플러스 3제곱과 같다 라고 하면 항상 x는 0보다 클 겁니다. 거기에 1의 3제곱과 1의 4제곱은 결국 1로 같기 때문에 x는 1은 일단 해입니다. 거기에다가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 같다 라고 한다면 x는 2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2가 미수로 들어가도 미세 조건에 만족하니까 결국 이때 해는 x는 1과 x는 2가 될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려해줘야 되는 거 fx도 양수여야 하고요. 물론 gx도 양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범위에서 고려를 하는 게 첫 시작입니다. 거기에 fx와 gx가 같아지는 이거의 해와 그리고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x는 0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때 fx도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크다. 즉 미세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0보다 큰 수의 0제곱 그리고 0보다 큰 수의 0제곱은 1이 될 거기 때문에 즉 이거면 x가 0일 때 fx와 gx가 미세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얘 또한 해가 될 겁니다. 이 점도 잘 생각해서 풀어보면은 충분히 풀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유형을 보면은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는 잠깐만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페이지를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를 늘립시다. 왜 안 돌아가질까요?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일단은 지울게요. 다음은 이제 지수 부등식입니다. 잠깐 교과서를 가서 보고 오면요. 교과서에도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잠깐만요. 이것만 지울게요. 왜 선택이 안 될까요? 다 지워진 건가요? 안 지워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교과서를 잠깐 넘어갔다 오면은 2번에는 이제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부등식 같은 경우는 a가 밑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왜 나뉘냐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x1, 여기가 x2라고 하면은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분명하게 a의 x1제곱, a의 x2제곱이 크면은 얘네도 당연히 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당연히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두 개를 잡았을 때 혹은 먼저 함수값 두 개를 비교하더라도 이 함수값에 따라서 x값의 대소관계도 정해질 거고 x값의 대소관계가 정해짐에 따라 함수값의 대소관계도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고 물론 밑에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선생님이 더 말하게 될 유형들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수부등식도 정리해 보면은 지수부등식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입니다. 방금 봤듯이 밑이 1보다 크다면 이런 형태 그리고 밑이 1보다 작다면 이러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0과 1 사이일 때요. 근데 얘네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증가함수고요.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이 이런 관계에 있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fx가 그대로 gx보다 작다 혹은 fx가 gx보다 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러한 경우는 물론 그대로 부등호를 따라간다, 즉 증가한다 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때는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즉 감소할 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간혹 문제를 풀다 보면 만나게 될 텐데요. 펜이 왜 안 써질까요? 펜이 안 써져서 요것 조금 누르다가 다시 한번 녹화가 끊겼네요. 미안해요. 그대로 진행할게요. 밑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만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거나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지켜보니까 이미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로그 문제, 지수 문제 풀 때 이러한 방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자주 보진 않겠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밑이 다른 경우는 보통 밑을 맞춰주는 행동을 하거나 그게 도저히 안 된다, 밑이 도저히 안 맞는다 라고 하면은 로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로그를 이용하긴 해요. 로그를 이용하지만 일단 말하면은 5의 x 플러스 1제곱과 3의 2x 플러스 1제곱이 이러한 형태에 있다 라고 한다면 양변에 밑이 1보다 큰 형태의 로그를 취해준다면 부등호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의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함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상용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상용 로그를 취해서 3의 2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얘네는 명백히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 플러스 1의 로그 5 그리고 2x 플러스 1의 로그 3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하고 정리하면은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3은 작다 로그 9 마이너스 2로그 3이니까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5의 x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다 정리하면은 로그 5분의 9분의 로그 3분의 5가
x보다 작구나. x는 저 값보다 큰 범위에 있는 숫자구나.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정은 밑이 10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뭐 여기에 5의 x 플러스 1 어떤 값, x 값이 고정됐다고 했을 때 5의 t 플러스 1제곱, 여기가 뭐 3의 2t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로그 값도 당연히 커집니다. 증가함수니까. 이 아이디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밑이 다른 형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치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은 3의 뭐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경우는 지수 부등식인데 그러면은 해도 어떠한 범위로 결정될 거예요. 그 범위 속에서 만약에 0보다 작은 범위가 생겨버렸다. t의 범위를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했는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더라 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t의 조건에 의해서 0부터 5까지의 범위가 최종적인 해가 될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밑과 지수 모두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x의 fx제곱이 x의 gx제곱보다 작다, 뭐 x의 gx제곱이 더 크다 이런 꼴로 문제가 형성될 건데 이때에도 물론 x는 0보다 크다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일단 밑이 미지수로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증감 형태, 부등호를 푸는 형태는 아까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데요. x가 0과 1 사이일 때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되는지 부등식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성립되는지 각각 경우를 나눠서 해결해주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는 로그 함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면서 로그 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요. 여기에 페이지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 페이지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를 마땅히 추가할 방법이 안 떠오르네요. 복제를 해서 이 복제된 페이지를 내용을 삭제합시다. 복제된 페이지 내용을 삭제해서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유형이라고 보기 조금 그런데 로그 a의 fx가 어떤 t다라는 방정식이 있었어요. 얘는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a의 t제곱이 fx구나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밑이 같은 경우예요. 혹은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로그 a의 fx는 어떤 형태로 나와 있었지만 내가 밑을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만 한다면 이러한 꼴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꼴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은 fx와 gx가 같다 라고 놓고 해결하면 됩니다. 왜냐? 아까 지수 방정식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1대1 함수였습니다. 거기에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로그 2의 x-3은
뭐 로그 4의 x 플러스 1 플러스 2다 라고 한다면 로그 4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로그 4의 16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로그 4의 16의 x 플러스 1 이렇게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밑이 달라요. 그치만 나는 로그 2의 x-3을 밑을 맞춰서 로그 4의 x-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은 같고 안에 있는 진수만 비교해주면 돼요. 자, x-3의 제곱은 16의 x 플러스 1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전개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의 16 그러면 22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16 하면은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근해 공식 이용하면은 지금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근해 공식 이용하게 되면은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의 제곱 121 플러스 7 이렇게 나와서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8 나올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지금 x-3도 진수에 있고요. x 플러스 1도 진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x의 범위를 일단 x는 3 이상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반드시 제한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x는 3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고 다시 한번 해를 확인하면은 지금 루트 128은 11보다 커요. 11보다 크기 때문에 11 마이너스 루트 128 하면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는 11 플러스 루트 128 이거 하나구나 라고 해결해야 합니다. 방정식, 특히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훨씬 더 조건을 많이 놓쳐요. 밑과 진수의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 다 정확히 고려해줘야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푸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치환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치환은 반복되기 때문에 치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치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로그 A의 fx가 반복되는 경우는 그냥 이 자체를 t로 치환해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치만 A의 로그 B의 x제곱이랑 x의 로그 b의 a제곱 이게 섞여서 반복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과제를 풀 때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 이게 같다는 걸 분명히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a의 로그 b의 x를 t로 치환하면은 얘도 t고 얘도 같기 때문에 t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치환을 하는 형태가 지금 보면은 지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유형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는 게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뭐 3x의 로그 3의 x가 81의 x 4제곱과 같다 라고 하면은 이런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밑에 있는 숫자가 다 3의 배수이고요. 거기에 지수에 들어있는 로그도 밑을 3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럼 나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어차피 로그를 취해도 로그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로그 3의 저 앞에 있는 좌변에 있는 거 그리고 로그 3의 우변에 있는 거 그대로 취해주면은 어떻게 변경되냐 로그 3의 x에다가 로그 3의 3x 이렇게 바뀔 거고요. 로그 3의 81이니까 81 곱하기 x 4제곱이니까 플러스 4 로그 3의 x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얘는 로그 3의 3 플러스 로그 3의 x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로그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x 전체의 제곱이
4 로그 3의 x 왜 이렇게 얇게 나오죠?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푸는 게 로그 방정식이었습니다.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도 앞에서 아까 교과서에서도 봤었지만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밑과 진수의 조건에 유의하고 그리고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로그 함수도 분명히 나뉜다는 걸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으로는 계속 똑같아요. 밑이 같은 유형입니다. 밑이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로그 함수 같은 경우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이런 증가 그리고 0과 1 사이에 밑이 있을 때에는 감소함수인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대로 fx가 gx보다 크다. 물론 fx, gx 진수에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 빼먹으면 안 되고요. 이러한 형태일 때는 당연히 증가인 경우, 즉 a가 밑이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fx와 gx만 비교할 때는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고 둘 다 진수니까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반드시 붙고요. 이때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수 조건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결한 로그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 반드시 주의해 주고요. 치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로그 a의 fx가 반복될 경우 이 자체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때에도 최종적으로 t에 대한 부등호를 다시 x에 대해서 바꿔올 건데 x에 대해 바꿔온 다음에는 진수 조건 분명하게 확인해 줘야 되고요. 진수 조건 때문에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수 부등식 때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로그 a의 x 플러스 2가 로그 a의 2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밑이 a입니다. 밑도 몰라요. 그리고 위에서 봤듯이 밑에 따라서 부등호의 범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수 부등식 때와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줘야 됩니다. 물론 지수 같은 경우는 밑이 1일 때도 생각을 했지만 로그 함수 정의에 의하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1일 때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밑이 1일 때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수 함수 같은 경우도 밑이 1일 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의 경우 1을 대입해 보니 그대로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한 숫자가 그대로 1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요. 로그 같은 경우는 밑을 1로 놔버리면은 진수에 1 이외에 어떤 숫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함수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는 제외하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건,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밑을 나눠서 각각 위에서 했던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유형,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이때에는 양변에 아까 봤던 유형처럼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 부등식 위에 푸는 방법처럼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밑에 따라서 부등호가 변하니까 그 점을 주의해서 로그를 취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상용 로그 취해줄 때도 밑이 1보다 컸기 때문에 부등호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애를 양변에 로그를 취했다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분명하게 바뀔 겁니다. 그 점을 조심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지만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가장 빈출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맨 앞에서 했던 최대 최소의 내용도 상당한 빈출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통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내는 것까지 복습을 많이 해야 할 거고요. 오늘 내용이 헷갈린다면 오늘 내용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다시 듣고 복습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올라오는 과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과제 풀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